안녕하세요. 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2학년 7반 23번 한소영입니다. 돌림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지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뢰는 이 지뢰의 3요소, 즉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이 세 가지 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지뢰는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이 지뢰의 평형 조건, 이 지뢰의 평형 조건과 같이 이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의 개념이 숨어 있는데요. 이 지뢰의 평형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이 지뢰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려면 A 곱하기 W가 B 곱하기 F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것 돌림의 개념이 가장 잘 적용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돌림임은 이제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요. 이는 즉 물체의 회전 속도나 아니면 정지해 있다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회전하고 있던 것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등의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서 이제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진 곳에 가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작용할 수 있는 힘의 세기가 다른데요. 여기 지뢰에서도 저희가 이제 시소를 탈 때도 앞에 앉을 때보다 뒤에 앉을 때 상대편에 있는 친구를 더 높이, 더 세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받침점에서 더 먼 거리에 힘을 가할수록 작용점에는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야구 배트도 될 수 있는데요. 야구 배트 또한 이쪽에 놨을 때는 이제 손목과 가까운 부분에 맞았을 때는 내야 뜬공이 잘 되지만 이 부분 넓고 멀리 떨어진 부분에 맞을 때는 잘 맞아서 홈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이 훨씬 더 많이 힘을 주는 위치가 제 작용점, 이 손목이 있는 작용점으로부터 멀수록 훨씬 더 큰 힘을 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돌림임인데요. 돌림임은 이 회전축은 여기서 받침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꼭 받치고 있죠. 받침점이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받침점, 즉 회전축으로부터 이제 이 물체의 한 점 x와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r의 수직이고 이 회전축에도 수직인 이 부분, 이 직선 위쪽으로 직선으로 힘을 가했을 때 이 힘과 이 거리, 그러니까 이 작용점과 이제 회전축과의 거리와 이 힘의 세기를 곱한 것이 돌림이라고 여기 정의라고 했고요. 단위 또한 이제 앞에 카르노 기관 등과 같은 지문에서 이제 1 단위가 뉴턴미터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이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이렇게 힘을 이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도 가할 수 있을 텐데 이 힘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그 공구가 아니라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한다면 저희가 문을 이쪽으로 당겨봤자 이 문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이 문의 회전 속도나 정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문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는 문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림의 경우에는 이 회전축과 이 힘을 주는 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두 점을 이은 것과 수직이면서 회전축으로 수직인 부분에 가한 힘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타우가 R 외적 F라는 건데요. 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 요 파이 같은 경우 여기 이 파이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지만 이 수직이라고 했을 때는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RF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림의 방향이라는 것이 지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돌림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 돌림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것이 돌림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돌림의 방향은 이 회전축의 직선 방향으로 이쪽일 수도 있고 아래쪽일 수도 있는데 흔히 이 뚫고 나오는 방향을 양의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바로 오른손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R부터 F 쪽으로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감싼다고 하겠습니다. 이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한다면 엄지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해줬을 때는 이 돌림의 방향이 무조건 나오는 양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 쪽으로 힘을 가해줬을 때는 다시 그 R에서 F 쪽으로 손가락을 감싸주면 이번엔 새끼손가락부터 이제 약지, 중지, 검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쪽 아까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 회전력을 줬을 때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는 이쪽으로. 이것이 바로 돌림의 방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돌림의 방향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이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한다,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돌림을 합성할 때, 이제 뒤에서 나올 R자 돌림힘을 구할 때, 여기 R자 돌림힘을 구할 때 용이하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R자 돌림힘을 구할 때 이 돌림의 방향이 이렇게 같은 경우, 이렇게 이 경우나 이 경우일 때는 서로 돌림의 크기를 더하는 것이 R자 돌림의 크기가 되는데요. 반대로 한쪽과 다른 쪽 돌림의 방향이 완전 반대다.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차가 돌림의 크기가 되고, 만약에 더 강한 쪽 돌림이 방향으로 최종 돌림이 R자 돌림의 방향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림의 방향은 반대지만 이 크기가 같다면 이 돌림은 완전히 상쇄되어서 그 R자 돌림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림의 평형, 아까 지뢰의 원리에서 돌림의 평형을 알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뢰에서 다시 한번 지뢰가 평형일 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른손 법칙으로 돌림의 방향을 표시해 보자면 이렇게 손가락을 감싸서 돌림의 방향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오른손가락을 감싸면 돌림의 방향이 이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R자 돌림을 구할 때는 이 돌림의 크기의 차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림의 크기는 여기서 W, 그 W가 가는 방향이 이제 회전축과 수직이면서도 이 회전축과 이 힘을 가하는 부분을 직선과도 모두 수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팩트를 외적했을 때 사인 세타가 되지만 여기 세타에 90도를 넣어서 여기가 1이 되어서 그대로 이 길이와 힘의 세기만을 곱하면 이제 돌림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 다 해서 여기서 작용점 부분에서의 돌림은 타우 1을 한다면 이제 R1 곱하기 F1, 그래서 R1이 A, F1이 W이므로 A 곱하기 W가 됩니다. 반대로 이쪽 힘점에서는 타우2라고 한다면 R2 곱하기 F2, 근데 R2는 B, F2는 F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되는데요. 해서 이 최종 돌림이면 평형, 만약에 이 지뢰가 평형이 이럴 때는 돌림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W 빼기 B 곱하기 F가 0이 되고, A 곱하기 W가 B 곱하기 F일 때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중학교 그 이전에 배웠던 이제 지뢰에서 평형을 이룰 조건으로 저희가 배웠던 식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뢰가 이제 돌림과 가장 매우 연관이 깊은,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의 연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것은 한 물체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실로 매달아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텐데요. 이 돌림힘이 R1, W1, 이 방향은 다시 이쪽이고요. 이쪽 경우에는 이쪽입니다. 이 돌림의 방향이 또 이 경우에도 또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0일 때 이 맛있는 빵이 돌림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 평형 상태일 때는 이 색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림임이 한 일에 대해서 알짜 돌림임이 이제 0이 아닐 때, 지금까지 알짜 돌림임이 0일 때 알아봤는데요. 이번 0이 아닐 때입니다. 이제 0이 아닐 때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하면 에너지가 바뀌고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알짜 돌림임이 가해졌으면 이 알짜 돌림임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 이제 에너지를 바꿔놓는 것이죠. 이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일이 어째서 이 식으로 구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앞에서 이제 돌림 힘이라는 것은 원의 호에 의해서 이제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구하는 FS에서 이 S가 이 원호의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내각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L이 R세타, 이게 여기는 S지만 이 L이 R세타라는 성질을 활용하면 여기 R 곱하기 세타 곱하기 F가 되어서 R과 F를 묶어서 타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가 되는데요. 이 세타, 각을 곱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각이 저희가 늘 쓰는 360도 각이 아니라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입니다. 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이 반지름의 길이 분의 이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로 라디안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경우에는 이 호의 길이와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요. 이 각은 약 57점 몇 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라디안의 경우 이 라디안과 360도의 단위는 다른데, 여기서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것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 곱하기 라디안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 길이 곱하기 라디안 해서 이 각은 라디안 단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90도와 라디안이라는 두 가지의 각이 나오는데요. 이 0.5 라디안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1m 지점에서 300N, 그리고 반방향으로 2m 지점에서 200N. 이 두 개의 돌림임은 이제 오른손 박치기로 했을 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차를 보여준다면 2 곱하기 200, 1 곱하기 300 해서 둘은 100이 되고요. 이 100에다가 이제 각의 크기 0.5라디안을 0.5파이 라디안을 구해서 총 50파이 단위는 줄 또는 뉴턴미터의 일을 한 것으로 이제 질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짜 돌림 작용을 해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건데요. 이 일은 저희가 카르노 기관 할 때도 배웠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에너지와 등가성을 갖습니다. 이 등가성을 갖는 에너지들 가운데는 운동 에너지도 있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웬만해서는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알짜 돌림이 양의 일을 하거나 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에 엑셀을 가하면 바퀴가 더 빨리 돌아서 빨리 도는데요. 이는 바퀴가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전해줬기 때문에 양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바퀴는 가고자 하면 브레이크가 역반대 방향으로 힘을 걸어서 결국은 차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바로 음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돌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